마침내 캐나다의 최초의 고속철도망이 들어서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는 캐나다 여러 주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교통과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4천만 인구의 상당수에게 이 철도망은 환경적 이점과 더불어 불안정한 국가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캐나다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휩싸인 캐나다의 희망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논란 없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대형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토론토에서 퀘벡시티까지 캐나다 사회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고속철도와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해온 흥미로운 역사와 그 이유에 대한 다소 민감한 주제도 탐구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G7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곧 시작할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이를 추진하는 국영기업 모두 이름을 ALTO로 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스틴 트루도가 총리직 사임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후인 2025년 2월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트루도 임기 동안 사실상 마지막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시민들은 2022년 11월부터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운명의 2025년 2월 발표 전까지는 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야망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트루도는 이 프로젝트를 담담하게 설명하며 캐나다 역사상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토는 약 1000km 선로로 퀘벡시티에서 토론토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캐나다 구간은 퀘벡시티 윈저 회랑으로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산업화된 지역입니다. 이 회랑에는 약 1,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한된 노선은 현재 총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들을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이 열차들은 시속 300km, 즉 시속 186마일의 최고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열차의 최고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현재 퀘벡시티에서 토론토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8시간에 달하는 운전을 하거나 9시간이 걸리는 기차 여행을 해야 합니다. 알토는 그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퀘벡시티에서 토론토까지의 여정이 단 3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소식만으로도 총리가 전국 방송에서 발표할 만큼 충분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트루도 총리가 가격을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39억 캐나다 달러, 즉 약 27억 미국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선로가 깔리기 전 설계와 계획 단계에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 전체가 완공까지 세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까지 비용이 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어떤 프로젝트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에 근접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현재 기록 보유자 역시 트루도 정부의 작품이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는 킨더 모건으로부터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45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한 뒤 아직도 진행 중인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총 비용이 34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논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약한 표현일 것입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부터 원주민 권리에 대한 우려, 심지어 그 합법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높은 가격이 아니어도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토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최소 2~3배 더 비쌀 것이라고 선언된 사업이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여러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곧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가격표가 공개된 직후 캐나다와 전 세계의 관찰자들은 캐나다 사회에 일어날 잠재적인 변화에 휩쓸리느라 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제공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알토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7개의 주요 역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노선은 퀘벡시티, 트루아리비에르, 라발, 몬트리올, 오타와, 피터버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토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역들 사이에 6구간 중 4구간은 전체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항공여행보다도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구간 모두 자동차 운전이나 기존 철도보다 거의 2배 혹은 그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연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철도와 화물철도는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전체 구간이 완전히 전기화될 예정이어서 이 철도 노선은 모든 것에 대규모로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역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토론토와 몬트리올 같은 주요 도시 중심지는 기존의 교통 허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론토의 유니언 스테이션은 현재 대규모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알토가 1000km 노선 중에 새롭게 개선된 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디하우 인스티튜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철도 노선은 60년 동안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150억에서 270억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철도 노선 이용자가 4,3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를 도입하는 일이 쉬웠다면 이미 오래전에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고속철도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고속철도에 대한 첫 논의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캐나다 내셔널 철도는 UAC 터보트레인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 열차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열차들은 가스터빈 열차로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관절식 객차와 수동 틸팅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60년대 이 열차들은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1967년 뉴저지에서 실시된 시험 운행에서 이 열차는 시속 170마일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에 캐나다에서 실시된 이후 시험 운행에서는 열차가 시속 140마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캐나다에서 이 열차가 결국 직면하게 될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뢰성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터보 열차와 화물 열차가 선로를 공유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터보 열차는 더욱 제약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언론인들은 터보 열차 탑승 경험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급격한 회전에서의 심한 흔들림과 과도한 소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 실제 승객 운행 속도는 시속 100마일로 제한되었습니다. 여전히 운전보다는 빠르지만 솔직히 꽤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1968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한 터보 열차는 1982년에 캐나다 당국에 의해 퇴역했습니다. 1960년대가 캐나다 고속교통의 정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 이는 드물었지만 터보 열차는 오늘날까지도 캐나다 속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약 50년 전 세워졌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고속철도 사업이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21세기로 접어들고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이 고속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고속철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동안 캐나다는 그 목록에서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2003년 영국이 채널 터널에 HS1 노선을 도입했을 때 캐나다는 고속열차가 전혀 없는 유일한 G7 국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자주 비판받는 미국조차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아셀라 에이세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열차는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최고 시속 150마일로 달립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고작 시속 100마일에 불과합니다. 투자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주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연단에서 자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지난 30년 동안 G7 국가 중 1인당 철도 투자액이 꾸준히 가장 낮았습니다. 2021년에야 비로소 온타리오에 기반을 둔 건설회사 앨리스턴이 미국 인프라 기업 에이콘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적 첨단 고속 열차 건설이 목적이었습니다. 캘거리 에드먼턴 구간 예상 비용은 90억 달러입니다. 버스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교통 업그레이드처럼 혁신적인 매력은 부족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제한된 열차가 시속 250마일로 중국에 있는 세계 최고 속도의 열차들과 필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레리 링크로 명명되었으며 수십 년 만에 캐나다 고속철도 첫 실질적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여러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자금 전액이 민간에서 조달된 점은 전략이 아닌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2014년 엘버타 주의회는 정부가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레리 링크의 이사인 제프리 헨슨 칼슨은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인구 수만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차 이용 인원을 추정해 티켓 가격을 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버타 주정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영상이 제작되는 시점에도 프레리 링크는 여전히 기획 및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2024년사 월에는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100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철도 노선을 개선하거나 적어도 2025년 여름까지는 다음 행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프레리 링크가 완전히 건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더 큰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리 링크와 그 이전 수십 년의 일들 모두가 캐나다 시민들이 자국에서 실제로 고속열차를 타게 될 가능성에 대해 냉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알토의 거대한 규모는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속철도라는 범주를 넘어 어떤 종류의 인프라 프로젝트도 캐나다 역사상 이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돌파구가 되어 성공할 프로젝트가 될지 아니면 캐나다 고속철도 도입의 험난한 여정에 또 하나의 답답한 장이 될지 궁금합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한 약속을 하고 수십억 달러가 연구와 타당성 보고서에 쓰였지만 수십 년 동안 실제 선로는 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질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사상 최대의 자금 지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프로젝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캐나다 정부가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수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금은 또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덴스라는 대규모 국제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컨소시엄은 캐나다와 유럽의 여러 유명 기업들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결집한 조직입니다. 또한 알토는 과거 프로젝트들과 달리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영기업으로 실제 성과를 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이를 전국 방송을 통해 발표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의 관심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친환경 인프라 지지가 이보다 높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다른 최근 프로젝트나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는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토가 좋은 아이디어이고 캐나다인 삶과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캐나다는 상당히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캐나다는 20년 넘게 고속철도 시스템이 없는 유일한 G7 국가였습니다. 이제 비평가들은 캐나다가 자동차와 항공여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동성이 미래에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알토를 실현하면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곧 상위 계층에 진입할 것입니다. 알토는 미주 대륙에서 가장 빠른 열차가 되어 미국의 아셀라 열차보다 시속 수십 마일 더 빠를 것입니다. 수천만 캐나다인의 국내 생활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들이 연결되는 방식의 변화는 경제 통합, 정치적 결속, 심지어 지역 간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등 이미 성장 중인 도시를 포함해 캐나다 여러 도시에서 성장 급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토가 건설되어 완전히 운영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캐나다 고속철도 역사상 가장 큰 도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캐나다가 기다려온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바로 알토입니다.